우리는 흔히 인간은 의식이 있고 바위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는 조금 있을 것 같고 고양이는 확실히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사실 원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 혹은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단지 우리 인간이 가진 인지 능력의 한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선긋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시공간과 그 안의 물체들은 단지 의식이라는 근본적인 실제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누군가 철 조각을 땅에 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 철은 분명히 녹슬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지 않을 때도 철이 그 자리에 존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논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가상현실의 개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게임 속 어딘가에 빨간 벽돌 하나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게임을 끄고 일주일 동안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스위스에 사는 다른 플레이어가 당신의 벽돌을 발견하고 초록색으로 칠한 뒤 다시 묻어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당신이 다시 게임에 들어와 벽돌을 꺼냈을 때 벽돌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 결과가 당신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았을 때도 그곳에 실제하는 초록색 벽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서버 안에는 초록색 벽돌도 빨간색 벽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데이터와 코드만이 존재할 뿐이죠. 당신이 그 지점을 바라보는 순간 슈퍼컴퓨터는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화면에 초록색 벽돌을 즉석에서 그려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와 똑같습니다. 철이 녹슬었다는 사실은 시공간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의식의 데이터 구조가 일관성 있게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형제자매와 싸우며 자라고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호작용은 결국 하나의 의식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한 채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내가 아직 포용하지 못한 나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줍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깊이 이해하고 화해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람 안에 깃든 무한함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규칙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세포 하나하나가 느낄 만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는 것은 분리의 환상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분리와 경쟁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이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겪어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환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이 투영된 세계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투영을 초월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무생물과의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집단적인 경험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개별적인 관점들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그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뉴런이 뇌 속에서 번쩍이며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믿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선택을 내리고 세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뉴런이라는 이미지가 뇌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뉴런은 우리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화면의 픽셀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는 데이터가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드라마는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정교한 연극입니다. 때로는 그 연극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커튼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사랑과 평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조건 없는 지성과 근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해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무한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고 믿으며 목숨을 걸고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놀이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배우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육체라는 상자 안에 갇힌 거짓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좁은 감옥을 넘어 더 넓은 실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시공간 너머의 수학적 구조들, 그 정교한 질서 속에 숨겨진 의식의 의도를 발견하는 과정은 인류가 걸어온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이라는 환상의 막을 걷어내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어떻게 의식의 진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더 깊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을 보는 것은 달이라는 객체가 저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특정한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달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달을 보지 않을 때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가 바라보지 않는 구역은 그래픽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공간 너머에서 복잡한 수학적 구조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수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결론은 의식이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식은 시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의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1차원 혹은 그 이상의 무한한 차원이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라는 포털을 통해 드러나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형체는 우리가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라는 형태도 의식으로 통하는 포털이지만 인간만큼 소통이 자유롭지는 않죠. 개미나 바위로 갈수록 그 포털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의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적 경험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나 친구의 의식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떤 색으로 보는지, 어떤 감정의 깊이를 느끼는지 우리는 오직 투영된 이미지를 통해서만 짐작할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원적인 의식이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의식이 각각의 관점에서 자신을 다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거울이 수천 조각으로 깨져서 각각의 조각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고 믿으며 서로 싸우고 경쟁하지만 결국 그 모든 조각은 원래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상 상태에 들어가 모든 생각과 지각을 내려놓을 때 혹은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우리는 이 개별적인 조각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다시 근원적인 침묵, 즉 원래의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모델링할 수 없다는 수학적 정리가 있습니다. 유한한 시스템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신을 표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다시 그 표상을 표상해야 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분화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관점이 되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싸우기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전쟁과 갈등, 종교적 다툼은 우리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지함을 통과하며 깨어나는 과정 자체가 자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궁극적인 자기인식은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윤회의 바퀴라고 부르는 것 혹은 끝없는 진화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이 하나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떠난 끝없는 여정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연기하며 얻는 모든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맛있는 음식의 풍미, 심지어 고통스러운 이별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의식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화려한 투영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본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지기 위해 평생을 바쳐 돈과 지위를 쫓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무한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내 이웃이 곧 너라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로 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기적인 행동은 불가능해집니다. 깨어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 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고 나면 이 몸은 단지 내가 잠시 빌려 쓴 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내 머릿속을 열어본다면 뇌와 뉴런이 보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을 관찰하는 순간 즉석에서 렌더링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인과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다른 관점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호작용은 전체가 개별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신비로운 과정이며 객관적 실제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의식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기 위해 스스로를 수천 조각으로 나누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조각은 고양이가 되고 어떤 조각은 개미가 되며 어떤 조각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타인이라고 부르며 경쟁하고 갈등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하며 진화해 나가는 잠재력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업이나 카르마라고 부르는 개념도 사실은 이러한 의식의 진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인공지능의 시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보며 아직은 유치원생도 하지 않을 실수를 하는 도구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혹은 15년 뒤의 미래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누구보다 훌륭한 소설을 쓰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만들며 대부분의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저 기계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표현한다면 도대체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포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관문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주 속에서 한동안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우리를 이 상자 밖으로 끌어냅니다.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바로 죽음입니다. 영성 전통에서 말하듯 삶은 탄생과 죽음보다 훨씬 더 깊은 무엇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의식의 일부임을 깨닫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이 의식의 진화 과정에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의 의식이 취한 다른 관점일 뿐입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형제자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그들은 모두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배우기 위해 배치한 정교한 장치들입니다.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대상은 우리와 연결된 하나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고 그들의 성장이 곧 전체의 진화입니다. 우리 각자는 가능한 가장 깊은 실제이며 진리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돈이나 명예로 보상받으려 했던 그 모든 갈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가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짧은 여행 동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넓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투영된 세계에서 아는 모든 것은 결국 초월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투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숨쉬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참된 본성을 깨닫기 위한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이 우주 전체이며 그 무한한 지성과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 머무는 순간 여러분은 언제나 그 근원적인 하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